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장기고 1학년이랑 그리고 고3 정시반을 같이 진행하게 될 김건우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그 박동빈 팀장님하고 이제 주은영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새로운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설명을 좀 다녀보셨겠다시피 고등 영어의 중요성 그리고 중등 영어와의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차별을 두고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지도해야 될지 앞에 있던 그 박동빈 선생님의 말에 조금 얹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주 어제 이제 고1 학생들하고 고2 학생하고 같이 공개 수업을 했었는데 보통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공대를 나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느냐? 저기 밑에 보면은 전 국제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 점수랑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저희 학교에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신입생 대상으로 해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상중하를 이제 나눠서 고려대학교 전체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상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상위 2%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영어 과외를 많이 저한테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서 현재 지금 10년째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지도했던 곳들 중에서 특목고 대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쪽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내 자녀는 무조건 특목고를 보내겠다 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손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없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이제 특목고를 보내려면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아까 앞에서 박동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목고를 갈 거면 이제 독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례로 이제 모 자사고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고1 때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그래서 고3 수능 특강 범위가 지문이 80개씩 나오는 게 특목고인데 일반고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장기고의 내신 어떤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그 문항별 분석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동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독해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기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어법보다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개의 문장들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건데 사실 내용 일치면 수능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25번에서 28번 정도에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인데 장기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내냐 이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문장들을 만드세요.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정말 100% 믿으시는 어머니 계실까요? 요즘 교육청에서 어떤 거를 선생님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냐면은 AI 사용을 되게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지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일치의 문장을 15가지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4개 정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전국에 있는 단톡 강사방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3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GPT 세미나도 하고 있고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영어를 지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영모의고사를 만들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고등학교 1학년의 이 객관식 특징이라고 하면은 변형 문제도 다수이기는 하지만 사실 변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정리해주는 동의어 반열에서 대부분 나올 겁니다. 그것보다 시간을 잡아먹는 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고등학교 1학년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게 바로 서술형이에요. 아까 주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술형은 솔직히 말하면은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장기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학교생들이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시험 좀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문에다가 빈칸을 뚫어 놓는데 이 빈칸 문장 자체가 원문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필수 단어는 한 6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선택어휘 10개 정도 준 다음에 여기서 몇 개를 또 골라야 돼요. 그러고 심지어 문제는 뭐라 그러냐? 13개에서 1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작성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빈칸 뚫어놓을 수 있는 그 문장들을 변형시켜서 또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걸 공부하면 아마 서술형에서 그래도 좀 배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특징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효율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과목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통 학원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보내시나요?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거. 네, 수학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공대를 안 했잖아요. 좀 후회가 많이 들거든요. 수학 강사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대우가 좋았을 텐데 괜히 영어 했나? 2017년에 배신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절편으로 되면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효율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마 수시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전형이 교과 전형일 거예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데 최저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 사실 또 영어입니다. 80점만 넘으면은 2등급이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불편하게 일을 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딱 필요한 것만 지도하고자 하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다른 학원들에서 주3회 수업을 할 때 보통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지문을 전체를 이렇게 준 다음에 거기에 빈칸 뚫어가지고 빈칸 채워넣기 이런 거에서 사실상 암기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뭐냐? 3개년치의 시험을 보고 나서 이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딱 짚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차별대관리학과의 이제 내신 스타일 적중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저와 같이 수업을 할 때 애들이 느끼게 될 거고 아까 박동민 팀장님께서 혹시 정말 강조하셨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문법입니다. 중학교 때는 정말 그 하나하나의 나무를 본다는 느낌으로 해서 영어 문법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돼야지 이제 이 효율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알아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게 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까지 정말 문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아마 겨울방학 때 저와 같이 예비고일 윈터를 듣게 되면은 그때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법을 조금 정형화시켜서 아까 동민쌤이 이렇게 나열하셨던 그 몇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의 틀로 만들어서 숲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옛날에 수업할 때 있었던 사진들인데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제 이런 느낌의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모자도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 가끔가다 이제 지드래곤이다 라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스타일의 옷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최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하고 학생들을 좋아하는 제가 정말 학생들을 좋아해서 인스타 웬만하면 다 팔로우하고 그 학생들이 스토리 올리는 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댓글도 달아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제가 잠이 정말 적습니다. 평소에 한 새벽 4시에 자서 아침 8시 정도는 기상을 하거든요. 그게 거의 1년 내내 패턴인데 이렇게 해야 애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애들은 진짜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학교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애가 있나 하면은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자다가 깨가지고 새벽 2시에 질문할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잔을 하고 있는데 12시에 갑자기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을 딱 보내요. 그걸 다 답장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 잔 먹어도 오리 없이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만나게 될 그 교재 중에 하나인데 상위권 애들은 이제 기본적인 지문에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TF 문장이거든요. 이게 일치 문장 이런 것들을 미리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좀 더 어려운 문장의 구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한 확실한 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도약 전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위권 전략이에요. 네. 해석이나 열심히 좀 잘 해라 제발. 해석이라도 잘 되면은
7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말고사를 담당했던 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간고사 때 21점 이렇게 받아서 내신이 5등급이 떴대요. 석차로. 그래갖고 되게 유감이긴 하지만 그때 중간고사를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잘렸어요. 그러고 제가 투입이 돼서 했는데 정말 이것만 시키니까 이번에 63점이 나왔습니다. 21점짜리가. 진짜 그 학생들에 맞게끔 제가 바깥 클리닉을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 선생님 고려대학교인데 하위권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공부를 대학교 때 못 해봤습니다. 대학 가서 F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의 마음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별화된 관리 두 번째에서 데일리 테스트인데 아까 주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나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고 단순히 저는 그 지난번 수업의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라는 걸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 했던 것도 세 번째, 네 번째 데일리 테스트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계속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께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단어 테스트 점수랑 뭐 데일리 테스트 점수 그리고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갔으며 각 학생들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시죠. 근데 이제 정말 다 이렇게 장문으로 해서 제가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안 합니다. 고2 때는 어차피 어머님들께서 뭐라고 해봤자 애들이 말 안 듣거든요. 애들이 저랑 관리가 안 되면 그때 나가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직 중학생의 그 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들께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21점에서 63점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여기 동의어 반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는데 이건 상위권 전형이거든요. 얘가 97점이었는데 이거 받고서 100점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교과로 의대 준비하고 있는 내신이 1.0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동의 전교 1등도 제가 지도했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담기에는 조금 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영어라는 과목은 학습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혹시 여기 지금 자녀분들 중에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어머니도 계실까요? 네. 그러면 혹시 첫째 지도하셨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 이번에 좀 혼자 해볼래? 혹시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을까요? 네. 아니, 혼자 해볼게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러면은 뭘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에 돈을 내는 이유는 애들이 혼자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방학 때 저 혼자 공부해보고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딱 돌아오자마자 박살나요, 점수가. 선생님, 저 이번에 선생님 덕분에 1등급 만들었어요. 이번에 한번 혼자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중간고사 보고 3등급 석차 받아서 왔었어요. 진짜 우화가 치밀어 봅니다, 진짜. 그런 애들을 보면은. 영어라는 과목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의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3의 그 수능 독해를 하는 그것까지 지금 중학교부터 문법을 잡아서 논리까지 가는 그 고3의 수업을 저희 학원에서 같이 준비해서 열심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기고 상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의 아이가 상위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건희였습니다.